안녕하십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덧없는 욕망이라는 뜻인데요.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을 빛낸 방탄소년단의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도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래 속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그런데 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간다고 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카루스는 기원전 18세기경 크레타 섬에서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다이달로스입니다. 크레타 섬이 지금은 그리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별도의 도시국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크레타 섬을 다스린 인물은 미노스 왕인데 미노스 왕의 아버지는 제우스 신이고 어머니는 베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입니다. 에우로페가 그리스어로는 에우로페로 읽히지만 영어로는 유럽이라고 읽힙니다. 에우로페는 유럽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는 자신의 누이인 헤라인데 제우스는 워낙 바람기가 다분해서 20명 남짓한 여성들과 바람을 피워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에우로페에게 한눈에 반해서 납치할 계획을 세우는데 예쁜 하얀 소로 변신해서 다가가서는 에우로페가 긴장을 풀고 소의 등에 탄 순간 냅다 달리기 시작해서 납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와 에우로페 사이에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반신, 반인, 미노스를 비롯해 총 3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납치를 당한 에우로페가 제우스를 사랑했을까요? 이후 에우로페는 크레타의 왕 아스테리오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노스와 그의 형제들은 아스테리오스의 의붓 아들이 되었는데 아스테리오스가 죽은 뒤 미노스와 그의 형제들은 왕위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미노스는 신들이 자신에게 왕국을 맡겼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자신이 기도를 하면 바다의 신이자 삼촌인 포세이돈이 제물로 바칠 황소를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세이돈은 진짜 미노스에게 제물로 바칠 황소를 줍니다. 이로써 미노스가 크레타 섬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노스는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다른 황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포세이돈이 모를 리가 없겠죠. 화가 난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아내인 파시파에가 제물로 준 황소에게 반하도록 만듭니다.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는 욕정을 이기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황소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크레타 섬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은 다이달로스에게 황소탈을 만들게 해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황소와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파시파에는 황소와 육체적인 교감을 갖게 되고 이후 얼굴은 황소, 몸은 인간인 반인반수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미노타우로스는 워낙 힘이 세고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에게 미노타우로스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미노타우로스는 미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노스 왕의 아들 중 한 명이 지금의 그리스 본토인 미케네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화가 난 미노스 왕은 미케네의 왕 아이게우스에게 범인을 찾으라고 윽박지르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막강한 해상병력을 보유한 크레타가 승리하게 되고 아이게우스는 해마다 젊은 남녀 각 7명씩 총 14명을 크레타 섬으로 보내게 되는데 젊은이들은 미궁 속으로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아이게우스의 이름이 현재 그리스 동쪽 바다인 에게해의 어원입니다. 하지만 아이게우스의 아들이자 왕자인 테세우스는 이 같은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인질이 되어서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크레타 섬에 도착한 미케네의 인질 14명 중에서 유독 건장하고 잘생긴 테세우스에게 홀딱 반한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입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궁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실타래를 건네줍니다. 실타래를 미궁 입구에 묶어두고 들어가서는 나올 때 실을 쫓아 나오면 되는 것이었죠. 미궁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미궁을 설계한 다이달로스가 공주 아리아드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상대로 용감한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른 뒤 실타래 덕분에 미궁을 빠져나왔고 인질로 잡혀갔던 젊은이들과 함께 미케네로 돌아와서 영웅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노스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혼내는 대신 실타래에 의한 탈출법을 알려준 다이달로스에게 역정을 내면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미궁에 가둡니다. 다이달로스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 깃털을 하나 둘씩 모아서 날개를 만듭니다. 날개들은 밀랍으로 붙이는데 밀랍은 꿀벌들이 벌집을 지을 때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달로스는 자신의 날개와 아들 이카루스의 날개를 만들고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루스에게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지고 너무 높게 날면 태양과 가까워져서 밀랍이 녹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미궁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하지만 어린 아들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마치 자기가 새가 된 듯 기분에 취해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개를 붙인 밀랍이 태양의 뜨거운 온도 때문에 녹아버렸고 이카루스는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말은 인간의 덧없는 욕망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700년 전 고대 그리스 문명이 태동도하기 전 발생한 크레타 섬에서 생긴 이카루스의 날개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